조선업체들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선박 관련된 건조 물량 중에 그들 나름의 나래비를 세웠을 때 조금 저부가가치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부분을 포기하고 요걸로 옮겨와도 꽤나 수익성이 높은 신규 사업이면서도 그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 조금 기대가 되는 수주 영역을 갖다가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오늘 뉴돈에서는 조선업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국조선이 더 이상 배만 만드는 산업은 아니죠. AI 방산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조선의 국모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바쁘시죠 요즘? 네, 항상 바쁩니다.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니까. 안 사이클이어도 저는 바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한국조선이 과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그때도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때 조선업이 아니죠 지금. 그때와는 좀 사이클의 그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의 판도 좀 많이 바뀌어 있고. 판도도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유동성도 많이 달라져 있고. 자, 그래서 조선업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한국조선이 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판도가 바뀌는 한국조선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위원님, 한국조선업이 지금 슈퍼사이클이죠. 네.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초입입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한 초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보고 있던 그 2007년에 봤던 그런 상선이 많이 발주가 나와서 좋아지는 그런 국면은 지금도 이미 보고 있고 뭐 내년에도 저희가 보게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그런 상선 발주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감흥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2026년 상반기가 지금 발주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저희 조정받던 선가도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발주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게, 이게 주변 선종이 발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주요 선종들 위주로 올해도 많은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 7개월 정도 지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연간 계획치를 다 채운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도도 센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발주 나왔다고 아무리 공시를 해도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원래 그냥 발주는 항상 잘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요즘에는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뭐 그날 추세적으로 많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거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네네. 주가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 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은 좋은데. 상황인데. 예. 네. 자, 그럼 주가 얘기도 바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미국 그 마스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네네. 연초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네. 상반기에 고점 대비로 거의 반토막이 다 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전 고점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네. 이 주가 방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대형사들은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조정을 다 받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마스가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거는 온전히 다 지금 반납을 한 했고,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실제로 이제 기대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 밸류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요. 새로운 신규 영역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이 텀이 긴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로 들어가느냐와 안 들어가느냐가 회사들의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저희는 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찐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계속 아무래도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죠. 좀 그래서 올라가도 견조한 흐름이 되겠군요. 그죠? 수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 매출로 인식이 될 자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 받은 수주로 실적은 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선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성을 그냥 밑에다 쫙 깔아놓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면서 이제 신규 영역의 수주가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올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는 얘기가 덜 나오면서 저희는 상방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번에 슈퍼 사이클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네. 이번 슈퍼 사이클을 좀 길게 보시죠. 네, 저희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상선의 교체 사이클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받쳐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속되는 동안은 저희가 신규 영역에 대한 수주가 점진적으로 열린다라고 하면 업사이클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교체에만 걸리는 시간이 일단 저희는 10년 정도는 10년. 충분히 안심 마진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지속이 되는 한은 새로운 신규 영역에 대한 도전을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에서 저희가 워낙 원활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간을 좀 길게 보는 게 그러니까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호황이 10년 이상 쭉 간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슈퍼 사이클을 2000년대 중반, 2006년, 7년 그 슈퍼 사이클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겁니까? 그때는 저희가 단발적인 사이클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원자재는 흡수하고 완제품은 만들어서 뿜어내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해상 운송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빨려 들어가는 원자재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원자재의 운송비에다가 저희가 제일 큰 웨이팅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10배가 됐어요, 운임이. 네. 그래서 그 운임이 10배가 되는 과정에서 이 선박 자체에 대한 투기도 있고 실제로 운송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수요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너도 나도 발주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대전제가 싹 사라지고 나자마자 바로 발주 시장에서 물건이 싹 걷어졌거든요. 좀 그래서 거품이 끼었었다. 이렇게 아무래도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밖에 없죠. 저희 어차피 벌크 화물이 1년에 아무리 많이 늘어봤자 5%에서 10% 사이밖에 안 느는데 그러면 한 3년치 정도를 그 수주 잔고에 담아놓고 있어야지 시장이 조금 밸런스가 맞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5%씩 느는 수요 시장에 3년치면 15%고 거기에 뭔가 그래도 노후화 돼가지고 해체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수주잔고 20% 정도면 저희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기존에 있는 벌크선 대비 수주잔고가 80% 찰 때까지 발주가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BDI라고 하는 운임 자체가 꺼지자마자 이제 시장에 거품이 싹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투기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체 수요로 인한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 비싼 수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양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2007년엔 투기적 수요가 발주 수요가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실수요, 진짜 수요란 말씀이죠. 그렇다고 노선박 교체라든지 이런 거. 네네. 자, 그럼 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선도 환경 이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계속 교체가 되는데 이게 친환경 선박 교체율이 아직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낮은 상황이에요. 전 세계 배가 한 11만 척 정도 깔려 있는데 21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저희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선업체들도 이제 사람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열심히 배를 만들어서 뽑아낸 상황이지만 환경 규제를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잘 맞추기에 편한 상태인 컨디션을 갖춘 배가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3,000척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0척밖에 안 돼요. 5, 6년을 노력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차지 않은 상황이면 교체 수요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깔려 있기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저희 편하죠. 전체 전 세계 11만 척의 배 중에 친환경 그 조건을 충족하는 배가 한 2%대 네, 2, 3%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이제 앞으로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교체를 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해야죠. 선주들이. 선주들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하지 않은 선주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교체 수요는 앞으로 이걸 뭐 무궁무진하다 꽤나 이렇게 표현할 수 탄탄하게 있을까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이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도 열심히 일해서 저희 한 2,000척 정도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요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기가 좀 편한 상황이죠. 과거에 보면 그 한국 조선업 하면 이제 저가 수주 경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과거에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저가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에게 계속 일감을 뺏기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중국이 이제 많이 추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의 기술 격차나 이런 거 어떤가요? 지금? 이미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나온 세월이 길어서 이미 양적으로 많이 만들기 시작한 지는 한 17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중국이 만드는 톤수 기준으로는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만들어 보는 조선소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숙련이 되다 보니 반복 건조를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오차나 뭐 고장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점점 그런 비율이 없어지는 배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배들의 중고 성과가 여전히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걸 보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효율은 덜 떨어진다라는 거를 조금 입증을 해보인 것이긴 한데 그 대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잃어버린 시장이 있죠. 그들이 완전히 저가로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은 한국 조선 업체도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많이 집중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도 2000년대 초반보다는 지금 월등히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중국도 견제해야 할 그 경쟁 상대인 건 맞는 거죠. 네네. 근데 조선업이라는 게 이제 지정학, 미중 갈등, 지정학, 지경학의 수혜를 한국 조선이 받는 측면도 있어서 기술에다 지정학의 혜택을 한국 조선이 지금 받고 있는 형국인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전 세계 유형의 산물은 거의 다 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85%에서 많을 땐 막 90% 정도. 그래서 이 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국가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물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의 그 제품을 만드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특정 국가에서만 많이 만들게 되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과연 여기에 이렇게까지 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배를 너무 독과점적으로 많이 만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선박의 사용자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아닌 조선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아지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의 이 마진도 좀 봐야 될 텐데 네네. 영업이익률이 과거보다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 두 자릿수? 이번에 2026년 2분기 실적에 3사가 처음으로 둘 다 같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피크일 때 몇 안 되는 회사가 10%대를 뭐 한 번 정도 찍었다거나 뭐 두 번 정도 찍고 또 내려갔다거나 이런 식이라서 굉장히 짧았죠. 그 네네. 시기가. 2분기에는 얼마였어요? 평균? 2분기에는 그 현대중공업 그룹들은 10%대 후반이었었고요. 네. 하나오션은 13%대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1% 영업이익률 기록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선가가 일단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선가. 저희 지수로만 봐도 120포인트대 초반에서 지금 186포인트입니다. 물론 요번에 많이 올랐던 피크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저희 189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120이 180이 되면 저희 한 50% 오른 거잖아요. 네. 지수상으로만 봐도.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만드는 대형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로나 초반 대비해서 제품 가격인데
그 재료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거의 한 7-80%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중간에 수주한 그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26년 대비 27년에 만드는 선박들의 단가는 조금 더 높을 예정이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시장의 철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재료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는데 제품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 있는 더 비싼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이 앞으로 한 10년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단 수주 잔고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확정적이니까요. 지금 2026년 8월 기준으로 저희가 수주하고 있는 배들의 인도 시점을 보면 거의 29년 말 거를 저희가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상으로 봤을 땐 2028년 정도까지는 개런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실적도 좋고 한데 주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돈을 많이 버니까 주주환원을 과거에 없는 네. 역대급 주주환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업도 조선사들도 돈을 이렇게 잘 벌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어떤 고배당 그런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환원 이런 것도 할 법도 한데 말이죠, 이제. 지금 이제 현금 순현금 상태로 전환된 데가 삼성중공업과 HD현대그룹만이고요. 네. 하나오션은 여전히 그 부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아직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배당을 열심히 늘리고 있는 업체는 HD현대그룹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2025년 저희 반기 배당할 때는 1,600원대 아마 배당금을 할당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6,000원대로 엄청나게 그렇군요. 많이 환원하는 것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받게 되면 사업회사로부터 오는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저희가 그 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도 많은 배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슈퍼 사이클인데 결국 투자자들은 조선 종목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은 네네. 그래서 주가는 언제 오르는 거야? 지금 고점 대비로 아직도 한참 낮은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이게 결국은 이걸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주 들어가도 될까요? 주식은 쌀 때 사셔야지 앞으로가 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펀더멘털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정을 많이 받은 편에 해당이 되고 당연히 이제 수급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만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럴 때 많이 사놓는 게 지금이 되게 기회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기회는 이미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거의 않았지. 1년 정도의 수익률로 보면은 지금 제로 정도의 수렴하는 데도 지금도 있는 좋은 것 같고요. 기회다. 네, 들어가기.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볼 거 조선주 볼 때 어떤 걸 좀 봐야 됩니까? 이런 뭐 수주 잔고, 선가,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익률, 뭐 이런 거, 현금 흐름 등등. 투자자들은 뭘 좀 우선순위로 봐야 될까요? 너무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저희가 바닥 잡을 때는 수주 잔고를 보시는 게 맞아요. 잔고랑 밸류에이션 바닥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편입니다. 불황기에서 그래서 다시 전환할 때 변곡점일 때는 잔고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좋아진 시황에서의 그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익률이 그 훼손되지 않고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좋은 이익률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숫자가 좋게 나와서 현금 흐름 상으로도 도움이 되느냐도 사실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야지 저희가 뭔가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럴 때 이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이 팽팽팽팽 잘 돌아가야 사실 제조업은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매출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잘 되어서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한국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좀 짚어봤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슈퍼사이클 지금
초입 지나서 한 네네. 초중반. 초중반 정도. 그렇죠. 그리고 2007년 호황은 좀 투기적 발주 수요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실수요, 선박 교체 실수요로 2007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더 간다. 네. 10년 이렇게 지속성이 간다고 좀 크다. 네.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제 한국 조선업의 판이 바뀐다. 이거는 이제 조선업이 더 이상 배만 단순히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네. 지금 AI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네. 삼성중공업이 하고 거기에 일부 이제 마스가 미국 그 군함 이런 방산이 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조선업 판이 이제 지금 바뀌었는데 자, 이 AI와 조선주 AI는 조선주의 좀 호재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배만을 목적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대비 빅테크 쪽에서 구매력이 더 좋더라고요. 직업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리고 그러한 설비 투자로 인해서 회수하려고 하는 그 회수 수익의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배를 발주하는 쪽보다 가격에 있어서는 더 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조선 업체들이 보통 진행을 하게 되면 안 만들어 본 거를 만들었으니까 초반에는 몇 척 정도, 한 4척 정도 만들 때까지는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예 제품 가격이 높은 단가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아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발주의 강도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발주가 나면 아무리 이 설비 하나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언제쯤 발주가 나올까 이러면서 목을 빼고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을 보면 조선 업체들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선박 관련된 건조 물량 중에 그들 나름의 나래비를 세웠을 때 조금 저부가 가치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부분을 포기하고 요걸로 옮겨와도 꽤나 수익성이 높은 신규 사업이면서도 그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 조금 기대가 되는 수주 영역을 갖다가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 조선 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고. 새로운 큰 시장이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만 해도 여기에 선박용 엔진이 들어갑니까? 지금 선박용 엔진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지금 납기를 하는 계약을 최근에 한 2건 정도 맺은 이것도 상황이거든요. 좀 듣기에는 좀 이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선박용 엔진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로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수주를 했죠. 데이터 센터. 4월에 한 번 했고 이번에 8월에 한 번 했는데 4월에는 한 6천억대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정도 수준의 계약을 2건 계약했습니다. 왜 선박 엔진인 겁니까? 데이터 센터에 왜? 이 선박은 실제로 빌딩이잖아요. 움직이는 빌딩.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모든 건물들에도 그 안에 비상발전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박이라고 하는 거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에 그 선박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컴팩트해요. 작은데 많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담아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야지 가동이 되니까. 그래서 선박에는 발전 엔진이 항상 들어갑니다. 전기를 저희가 내부에서 많이 쓰니까요.